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우리 뉴욕의 장애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철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이근규 TV의 초대석에 출연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에 오신 거죠?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또 쪼크를 하십니까? 예. 마침 우리 제천에 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신다는 일정이 있어서 급히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근규 TV에서 많은 독자들과 또 많은 또 분들과 함께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궁금한 것도 많고요. 네, 그렇죠. 또 이렇게 꼭 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정말 우리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오히려 그 이근기 TV 때문에 너무 네. 반가운 우리 목사님 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일로 사실은 한 4월 됐나? 네. 서울에서 잠깐 뵀었거든요. 네, 근데 네. 목사님이 그때 처음 뵀는데 한 번 이렇게 계속 지내오신 분처럼 너무 편안하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야, 이거 한번 다시 꼭 뵈야겠다 했는데 어떻게 제천에 이렇게 오셔서 아니, 우리 뭐 이제 수만 년 동안 네네. 함께 영혼을 나눠온 같은 형제인데 네. 당연하죠. 그래서 하여튼 더 네. 특별하게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은 이제 유암교회, 유암감리교회에 네, 또 맞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할렐루야. 저는 제천의 동부감리교회. 할렐루야. 예. 저는 또 늘 하여튼 이렇게 목사님들의 그 성직자로서의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고 또 건강과 또 이렇게 화평하셔야 많은 저희들 같은 신자들에게 더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사람 데려다 놓고 본인들 얘기만 이렇게 하고요. 예, 저는 뉴욕 농아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농아인 교회, 예, 수화로만 예배를 드리는 장애인 교회에 맞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뵙게 되고 또 시장님과 같이 이렇게 또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이철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감히 그 목사님을 소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천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이제 제천을 방문하신 거잖아요. 예, 제천에 그 제천시 관할에 뭐라 그러죠? 행정구역상 같은 제천으로 있는 봉양면 학산리가 저희 어머님 고향이시고 예. 그리고 그 친척들이 우리 사촌 외가 쪽 친척들이 거의 다 제천과 봉양 학산에 지금도 엄청 많이 살고 계시고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 제천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립 납골당으로 돼 있었던 걸로 지금 영원한 쉼터. 예, 영원한 쉼터 납골당에 저희 아버님이 안치되어 있으셔가지고 뭐 가끔 인사드리러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뵀을 때 저희 아버님 인사드리러 가는 길에 그럼 한번 뵈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뵐까요? 그렇게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잡혀왔습니다. 제가 모시고 왔죠. 예.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제원군하고 제천시가 분리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제천시의 그 읍면 지역, 봉양읍, 또 송악면, 백운면 이렇게 면 단위 농촌 지역으로 주로 중심되어 있는 곳은 제원군이었었어요. 저도 저 송악면 출신 촌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옛날로 따지면 같은 동양이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시군 통합이 돼서 전체 다가 제원군과 제천시가 하나가 돼서 이제 제천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거기에서 가장 그 원주 쪽으로 보았을 때 끝자락이 그렇죠. 그 학산입니다. 학산. 제일 끝 동네에 가깝죠. 경계 지역이 경계 지역입니다. 예. 거기 왜 이제 노목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거기를 옥전리를 지나서 맨 끝이 학산리인데 그 학산리가 바로 외갓집입니다. 외갓집. 대단하세요. 어릴 때부터 계속 뭐 그럼요. 계속 왔다 갔다. 외갓집이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지내셨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모, 외삼촌, 그렇죠. 뭐 외갓집이 거기니까. 그렇죠. 외가 쪽 그 어머니 쪽 가족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생존해 계실 때도 이미 다 뵙고 외할아버지가 훈장님이셨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렸을 때 서당에서 목민심서 배워본 적이 있어요. 나 이 나이에 왜 내가 어렸을 때 목민심서를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목민심서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나이가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지금도 물 좋고 산 좋고 뭐 담바오, 피떼뽕 아주 그 기억이 나는 그 이름들이 있네요.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지역
바로 여기고 고향 같은 곳이에요. 예. 이 목민심서가 원래 이제 그 옛날 따지면 목사님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 목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시장군수, 지방관리, 시장군수를 얘기하는 건데 사또와 현감들을 그렇죠. 위한 그 일종의 그 경계를 알리는 교훈서인데 그걸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자, 뭐 다른 얘기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재 개그.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게 해석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제천에서 이렇게 자주 오시고 이랬었는데요. 뉴욕 용화인 교회를 그러면 처음에 설립을 하셨나요? 예. 뉴욕 농아인 교회 설립자고요. 올해가 15주년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직접 15년 전에 뉴욕 농아인 교회를 설립하셨으니까. 네, 한 2년 반 이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은 이제 조금 나중에 했으니까 15년에 됐고 뉴욕으로 이 농아인 교회 때문에 이민을 가서 18년째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 통상적으로 이제 아메리칸 드림 이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뭐 이것저것 해서 돈 벌어서 출세해서 세계적인 뭐 재벌이 된다 뭐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어 미국을 갔다는 사람은 이제 들어봤는데 보통 다 그냥 또 교회 목사님으로 부임하는 경우도 또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농아인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농아인 교회를 준비하고 그걸 설립하면서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그런 경우네요. 이게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네네. 그 워딩은 딱 그래요. 뉴욕에 농아인 교회가 없으니 그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군산의 농아인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을 단기 선교를 제가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연변 지역에 우리 한국말이 많이 통하잖아요. 근데 연변 지역에 농아인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농아인 교회가 없네. 그럼 내 땅이네 이 황무지는. 그래서 그쪽에서 선교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는 농아인 교회가 32개 한 몇천여 명의 우리 중국 농아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뉴욕 농아인 교회도 이제 설립을 했고 뭐 그 전에 한두 개 또 설립한 데도 있지만은 이 뉴욕 농아인 교회 설립했고 또 뉴욕 농아인 교회에서 비행기로 4시간을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가 있습니다. 애니깽 유명한 곳 알죠? 그 우리나라 이제 1,000몇백 명이 최초로 이민을 가서 속아서 이민 가서 고생했던 지금도 수천 명의 한인 3세 4세가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유카탄 반도에 농아인 선교가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다. 미국 교단에도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없다. 농아인 교회가 없네? 선교해 본 적이 없네? 그럼 내 땅이네. 그래서 요즘은 유카탄 반도 쪽으로 이제 농아인 선교를 또 다니면서 농아인 교회가 없다, 농아인 선교가 안 돼 있다 하는 곳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마음에 그 중간에 이제 뉴욕 농아인 교회가 현재는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제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보니까 군산의 농아인 교회를 담임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연변에 그렇죠. 어디 연변 지역에서 특히 어느 지역인가요? 연변을 중심으로 연길과 이제 그 연변 일대, 뭐 흥룡강선까지 포함한 연변 일대 그리고 중국어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남쪽으로 해서 북경 상하이 나중에는 그 홍콩 옆에 있는 심천 광저, 선전 광저까지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쪽 지역의 사역을 좀 돕고 그랬었죠. 그럼 이제 주로 이제 그거는 해외 농아 선교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는 중에 이제 뉴욕에 농아인 교회가 없다라는 얘기 듣고 글로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하나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30대 중반쯤 됐을 때 제가 군산 농아인 교회에 있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선교를 해도 잘 되고 교회 목회도 잘 되고 교인들도 잘 따라주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은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에 너무 편한데 이건 나한테 독이다. 그때 그냥 있을 걸. 그 사이 너무 힘들었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계셨으면 그 독을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건 확실해요. 이건 나한테 독이다. 나는 아직 30대 중반이고 나는 아직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너무 편하게 지내니 이건 나한테 독이다. 어디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갈까? 그래서 중국 선교사 파송을 100% 다 농아인입니다. 중국의 농아인 사역으로 파송을 갈까? 일본에 떡 하나 더 주려고 무슨 이유인지 묻지 마세요. 떡 하나 더 주려고 일본에 농아인 선교를 파송을 갈까? 뭐 미개척 지역을 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와중에 뉴욕의 농아인 교회가 없다 하니 그럼 답사도 가고 또 비자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비자 문제도 이제 해결할 곳이 또
뜬금없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가 그러면은 내 땅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죠. 이렇게 좀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순조롭게 갔다라고 오해하실 건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네, 그때 50km였습니다. 그 당시에 좀 힘들었을 그냥의 어떤 그 선교나 사역도 힘든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뭐 감히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 두 분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도 충분히 힘든 일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힘든 일의 정도로 따지면은 저는 그냥 평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흔치 않는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게 그 선교도 그렇고 뭐 사람을 어떻게 같이 그 소통하고 이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언어 소통인데 이 언어 소통에서 뭐 외국에 가서 뭐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사실은 이 농아인들과 이렇게 다른 언어로 수어로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농아인들과 선교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무슨 어떤 물론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계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이제 간증할 때 가끔 쓰는 표현인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 하나님한테 속았다. 난 아버지한테 속아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 뭐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져 있더라,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망했더라, 뭐 흥했더라, 뭐 일확천금이 갑자기 생기더라. 나는 갑자기 눈 떠보니 이 자리더라. 그래 그게 실제로는 그걸 발견한 때가 어느 농아 아주머니를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수화 통역을 할 때 막 자신만만하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기세 등등 자신만만 교만 하늘 찌르고 하나님 저리 비켜 나가 내가 막 모든 권세 다 가진 것처럼 막 나 아니면 병원 못 가고 경찰서 법원 시장 못 가잖아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물론 지금은 그분들이 저를 돕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라는 그 마음 확실하고 그때는 내가 말이야 돕는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니다. 아니 검사를 하고 보니까 사진 찍어 보니까 아팠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의사와 빙의가 됐잖아요. 공부는 못했어도 내가 이걸 또 끝내주기 잘하잖아. 그래서 이분한테 또 야단을 쳤어요. 막 야단 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팠을 텐데. 그래서 저도 짜증을 내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똑같이 짜증을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대답을 하십니다. 통역이 없어서. 아니 이렇게 굉장히 아파요. 이게 우리 아프다는 옛날 수화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 옛날 수화. 요즘 사람들 잘 몰라. 이렇게 왜냐하면은 욱신거린다. 느낌이 막 오잖아요. 막 욱신욱신. 근데 요즘은 그냥 이게 간소화돼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옛날 사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아팠을 텐데 이거를 참고 버티고 있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그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면서 병원에 온 게 아니고 이분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요만큼 아팠던 게 이만큼 아플 때까지 이게 병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겠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도 견딜 수가 없지만 통역인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이 손으로 물론 다 고쳤다라 그러면은 이제 농담이지만 그냥 거짓말이지만 암도 고치고 뭐 하물 방광염이든 아니면은 간암이든 뭐 온 세상 아픈 것들을 다 병원을 모시고 가니 이 손으로 내가 고쳐준 병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이 손을 기다렸을 때 그제서야 이 손이 쓰임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미 엄청나게 많이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했을 때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뭐 저는 평생을 지금도 그렇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어머님도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데 내 평생의 소원이 어렸을 때 우리 소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비행기 타봤으면 이게 평생 소원 중에 하나 있고 내가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죠. 뭐 돈이야 이제 조금씩 모으면은 언젠가 시간이 될 때 또 요번에 이제 한국에 온 계기는 제가 임플란트가 필요해 가지고 우리 교회
교회에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임플란트가 필요할 정도로 너무 힘든데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우리 부목사와 저는요 교회에서 월급이 없어요. 다 네. 알아서 먹고 사는 자비량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심각하게 못 느꼈는데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선교사 할인해주는 병원에 가서 봤더니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랫니만 임플란트를 9개를 꼽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랫니가 전혀 없는데 우리 교인이 비행기표 티켓 끊어주면서 교회에서 티켓을 끊어주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 이거는 뭐 시간도 문제고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대를 하죠. 내년에는 윗니 10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비행기표 또 사주지 않을까? 이건 농담입니다. 우리 교인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문제고 지금은 소원을 푸는데 소원을 이루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희 아버님 때까지는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저희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었고 뭐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뉴욕에서 열심히 잘 지내고 해맑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사님 저 잠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이제 그 군산에서 이제 농아인 교회를 하셨잖아요. 하시다가 네. 이제 미국으로 가면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언어가 달라서 그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수화는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예, 아주 좋은 질문. 어차피 아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진짜로. 그 실제로 수화는 굉장히 다르고요. 전 세계 언어가 다르지 다 다르고 저는 언어로서는 말하는 언어는 한 3, 4개국어 정도 하고요. 3개국어 정도 하고 수화 언어로는 한 4개국어 이상을 하고 요즘은 멕시코 수화를 또 따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랑 멕시코 수화를 또 따로 배우고 있어서 이거 합치면 뭐 근데 아직은 시작밖에 못해서 그 뭐 할 수 있다. 서바이벌 정도까지는 못하니까 서바이벌 정도까지 하면은 7개 언어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근데 미국에서는 father, mother. 중국에서는 빠바, 마마. 뭐 애들은 하이즈. 뭐 우리 같은 이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에서는 하이즈, 그럼 미국에서는 이런 수화는 아예 없고. 그러니까 서로 나라마다 뭐 이런 의사 표현들을 위한 수화는 각자 나라가 다 다르다. 그 중에 그나마 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미국 수화가 좀 많이 사용이 되더라. 근데 결국은 수화는 나라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사랑합니다는 혹시 똑같지 않을까요? 아니 달라요. 예, 달라요. 사랑하는 건 달라요. 예를 들어 먼저 우리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근규 시장님께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I love you 사인 캠페인을 벌이신 분이에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이 한 1,400번, 여러분 모르 1,400여 번 정도를 I love you를 이렇게 이 사인을 홍보를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Y의 약자예요. 근데 실제로는 I love you라는 수하고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love라고 표현을 제가 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걸 사랑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린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데 쓰다듬어주는 그런 데서 유래가 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중국에서는 I라고 표현합니다. I. 그러니까 아이가 사랑이고 아이니 할 때 그 I 그래서 I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나라별로 이게 서로 다 다르죠. 정말 제가 저걸 몰라서 질문 하나가 제가 2시간씩 강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 짧게 표현하려니 이게 어려운데 원래 말도 많은데 내용이 좀 깁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뭐 풀로 다 이렇게 시간이 좀 없지만 저도 잠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아주머니가 동역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아파도 그 병원을 키워도 늦게 갔단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아밀리 이장을 하면서 농아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가끔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가서 뵈면은 이제 아프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처음엔 잘 몰랐고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제가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면서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워낙 힘든 일이야. 그런데 그 장애 중에서 가장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게 무엇일까를 조사를 해보니까 농아인의 삶이 가장 어려워요. 소통. 실제로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들이 더 힘들죠. 생활은 불편해. 그런데 이제 그 조사한 그 취지는 시각장애인은 누구나 다 그걸 보면 시각장애인지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배려와 또 일정한 케어를 해주는데 농아인의 경우는 그가 농아인인지 아닌지 잘 일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당히 많은 가혹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더 기피증이 생기고 더 이제 이렇게 폐쇄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열어주려고 하면 사회에 다양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역시 이게 교회를 통해서 꼭 이 성경적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가진 마음이 열려야 세상과 소통이 시작되는데 이 농아인 선교회가 가진 그 진짜 뭐 신앙적인 뭐 훌륭함은 제가 감히 평할 수는 없지만 농아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정말 마음으로 감동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희 목사님을 전 5글자로 딱 표현하면 끝없이 섬김? 끝없이 그래. 진짜. 그런데 그 뉴욕 그 농아인교회에 그렇다 보면 이제 농아인에 대한 그 어떻게 퍼센테이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저희 교인들이요. 그 코로나 이전으로 많이 회복은 됐는데 조금 덜 회복이 됐지만 한 30여 명 나오시는데 30여 명의 출신 국가를 보면은 대략 한 8개국에서 10개국 정도. 그래요? 네. 그럼 보통 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한 2-3명마다 나라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아시안이 조금 많아요. 뭐 그러겠죠. 홍콩, 중국, 대만 계열 분들이 좀 계시고 한국인은 뭐 전체 20% 정도밖에 안 되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아프리카 가나라든지 남미도요. 남미도 다 멕시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미도 수십 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푸에르토리코, 뭐 멕시코, 뭐 볼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별로 조금 얼굴 생김새는 비슷비슷한데 이제 나라 출신들이 좀 다르고 유럽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딱 왔는데 뭔가 동양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유럽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25%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왜요? 할머니가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독일인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그냥 독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거쳐서 25%가 저기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출신지 내지는 그 혈액 피로 따지는 혈통으로서도 좀 더 다양하게 나눠지겠다. 그런 느낌을. 그렇지 이제 코리안 뭐 아메리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7, 8개국의 그 농아인들이 모이면 목사님 설교를 온전히 수월하시는데 아까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럼 동시에 막 이렇게 여러 수화 언어가 어느 나라 걸로 하나? 네네. 그 결론은 미국 수화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가면 영어로 그런 전문 영어 수화 ASL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KS예요. 미국은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 그래서 ASL을 쓰는데 근데 실제로 이민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부분 또 이민자들이세요. 그러면 이민자들 가운데 저처럼 전 영어 잘 못해요. 실제로는 못해요. 잘. 근데 영어 못하는 부류가 있고 잘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하는 분은 미국 수화를 능숙하게 쓰고 싶어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능숙하게 미국 수화로 설교를 하면은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정말 애매하게 제가 딱 중간에 있는 위치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미국 수화를 잘 모르시는 분도 어지간하면 이해가 되는 정도의 수화를 모르게 하는 거고, 미국 수화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본인의 수준 20%만 내리면은 우리 목사 설교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미국 수화로 이렇게 하고 다행히 중국 계열이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중국 수화를 또 어느 정도 하고 한문을 좀 하기 때문에 한글, 영어, 중국어는 번체를 좀 써요. 홍콩 사람들이 조금 많아. 홍콩 대만인들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간체를 안 쓰고 번체를 좀 쓰면서 정말 다행인 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가 한문 수업이 있던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서
공부는 못했어도 그냥 들은 풍월이 있으니 또 목민심서 배운 세대. 그래서 한문을 조금 이렇게 써가지고 사서삼경을 통달하신 거지. 주여 이게 왜 그러세요? 저 거기까지 나가시면 안 돼요. 예. 시경 뭐 성리학 배운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한문과 영어, 한글을 적절히 배합을 하면서 설교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수화에도 미국 수화, 중국 수화, 한국 수화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어느 거는 이제 미국 수화보다는 한국 수화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는 그런 다문화. 근데 주로 90% 이상은 미국 수화를 쓰고 있죠. 제가 좀 딱 쉽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우리가 미국 가면 영어를 쓰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질문 자체가 좀 아니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우리 뉴욕에만도요 교회 한인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수백 개가 있어요. 우리 뉴욕에만 한 400여 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한인교회만. 근데 거기에서 100% 한글로 성경 읽으시고 한글로 찬양하시고 한글로 우리말로 기도하시고 우리말로 설교를 하세요. 마지막 끝에 축도도 우리말로 하시는데 저는 한인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시작도 끝도 다 미국 수화로 하는데 영어도 아니고 이건 영어는 English라고 그러고 우리는 ASL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ASL로만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는 또 드무니까 좀 흔치 않은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은 참 적절히 제가 필요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 지금 이제 우리 다시 돌아오자면 군산에서 출발을 하셔서 또 연변 또 중국 전역 좀 넓게 다니시고 또 지금 뉴욕에 지금 주로 거기서 섬기시는데 그 각 나라마다 그 농인들이 가진 삶의 생태가 좀 다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주 환경적으로 그렇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지금 거론해 주신 국가에 우리나라는 정확히 딱 중간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경제 성장과 그 이제 발전에 비례한 거는 분명히 맞고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럼 장애인들이 굉장히 잘 살겠다? 솔직히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에 와서 무료로 제공하는 밥을 먹기 위해서 오는 현지 미국인들도 꽤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넉넉히 진짜 2번, 3번을 떠서 드실 정도로 100% 우린 한국식으로만 대접을 하거든요. 한국식은 맛있고 또 건강식이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 쳐졌기 때문에 이 농아인교회 갔더니 고급 음식으로 무료로 주더라. 무료로? 외국인 교회는요 무료가 아니고 아예 없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더니 무료를 주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미국은 그나마 취업이 좀 된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 시간당 한 3만 원 버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10,0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우리보다 좀 개발이 좀 덜 된 그런 나라에서는 그마저도 못 받거나 내지는 장애의 차별 때문에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일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 30여 명이 몽땅 시간당 3만 원씩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15,000원, 2만 원, 3만 원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최저 생활은 분명히 15,000원 이상 받아야 생활이 돼요. 겨우 그 정도 받는데 이게 애매하게 우리는 정직원 그 다음에 정직원 계약직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미국은요 거의 90% 이상 다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래서 15,000원을 받아도 겨우 그걸 받는데 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을 주느냐 뭐 우리나라처럼 60 몇 시간씩 주면 아이고 그 할렐루야죠. 근데 법적으로 40시간이 넘어가면은 정직원이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안 줘요. 20시간밖에 안 줘요. 근데 내가 시간당 2만 원씩 받아. 근데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을 못 해요. 그러면은 최저생계 받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좀 머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나마 이 정보를 얻지 못함으로 경제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고 위축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모든 농아인들이 수화통역센터에 가서 다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길 찾아가길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독립심이 너무너무 강한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네. 형편은 대동소이하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사실은 제가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옆에 가면 버클리가 있어요. 그 네, 버클리에 네, 네. 제가 잠깐 가서 그 공부를 하다가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1980년대에 그 미국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물론 그 LA 쪽 중심으로 해서 그랬는데 그때에 그 뉴스가 긴급 속보가 나오는데 그 속보 뉴스에 나오는 장면이 그러잖아요. 고가도로가 무너져 내리고 건물이 붕괴되고 또 도로가 침하가 되고 굉장히 어마무시한 장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긴급 속보가 탁 나갔어요. 아무런 우리 같으면 별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국으로 농아인들이 가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들이 자막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요즘 같으면 이제 다 옆에서 수화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속보를 보다가 전쟁 나는 줄 알고 공포에 떨었다. 라고 해서 거기다 적극 항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그 지역의 그 많은 시청자 주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돼서 그 방송국에서 공식 해명을 하고 긴급해서 그랬지 뭐 여러분들 무시할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해명을 하고 상당한 도네이션을 기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그 많은 배상을 하는 그런 것을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대에 바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아주 엄청난 큰 사우나가 있었는데 그 사우나에서 불법 영업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만 안마시술소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 안마 자격증의 기준이 그런데 그 자격증만 갖다 놓고 눈뜬 안마사들이 이제 안마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와서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느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경찰서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해산 조치를 해요. 해산 안 하죠. 생존권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우나에 그 안마시술소의 주인이 뜨거운 물을 갖다 퍼붓어요. 안 보이는 분은 그럼요. 퍼붓는데 여기를 불법 집회로 규정을 하고 이걸 정당한 방위로 정당한 행위를 해서 뭐 무혐의 처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지 법적 문제 안 삼았어요. 이 두 개 비교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잔인하고 이건 우리가 한국이 뭐 일시적으로 약간 경제적 부흥이 있다 해도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건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어딨냐라고 해서 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장애인의 뭐 인권의 문제가 장애인이 사실은 우리가 다 예비 장애인이에요.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 뭐 병을 얻든 어떤 형태가 되든 그런 삶이 이렇게 이퀄리티라고 하잖아요. 동등성이 생기지 않으면 이 사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농아인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목사님께서 뭐 성서적으로 성직자로서의 삶으로서도 물론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민들 또 그런 삶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더 귀한 시간에 길게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그때 아마 그 방송에서 그 뒤에 조치가 아마도 그런 긴급한 일이 있으면은 발표하는 사람 옆에 아예 실시간으로 바로 옆에서 동일한 위치, 동일한 앵글에 딱 잡히면서 수화 통역을 하고 문자로도 하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바로 옆에서 즉시 수화 통역이 된 게요. 언젠지 아세요? 몇 년 안 됐죠. 바로 3년 전 코로나 시작할 때예요. 코로나 시작이 농아인이라고 피해주고 안 보인다고 피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도 모르고 전염되는지도 모르고 공포에 떨었을 때 아니 우린 어떻게 하느냐. 근데 하물며 그때 통역사들도 다 마스크 쓰고 나와서 했는데 우린 얼굴 표정과 입모양을 봐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전체 통역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유일하게 통역사만 또 마스크를 빼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통역사는 그럼 또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역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안쓰러운 입장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도 긴급하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 정보를 그렇게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것을 이제 투쟁에 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수화 언어법이 있어요. 우리
국민의 99%는 잘 모르세요. 많이 아십니다. 이제 많이 아십니다. 시장님 덕분에 많이 알게 되셨는데 아직도 제가 할 일이 많아요. 그건 저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도 꼭 꼬박꼬박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에는 한국 수화 언어법이라고 있어서요. 한글과 한국 수화가 동일한 그 지위를 갖는 언어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엔 2개의 언어가 공용어가 있는 거예요. 세계 몇 나라도 되지 않는데 그거를 제가 어느 날 이 TV도 보고 뭐 이제 블로그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페이스북도 가끔 보고 그러는데 모르는 분이 그땐 몰랐어요. 이분이 누군지 뭐 모르는 분이 계속 이거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게 계속 가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그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뭐 장애인 운동이라는 게 다양하게 펼쳐지면 이제 딱 그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어 언어법을 그 법제화하기 위해서 10여 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국민들의 공감대도 필요하지만 이 의회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또 의미, 그것이 왜 대한민국의 국격에 그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 법이 매번 제정에 실패를 하다가 2015년도 12월 달에 드디어 그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게 제정이 되고 나니까 많은 이제 뉴스는 딱 나왔는데 지금 말씀처럼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수어언어법이 뭐야? 이게 뭐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수어가 뭐야? 수어가 뭐야?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는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이제 제천에 시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공사석관에 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한국 농아인협회하고 또 제천시 또 단양군 농아인들하고 제가 만나서 내가 그 수화가 얼마나 우리 이 사회에 중요한 가치인가를 내가 설명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좀 해보마 그랬더니 시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죠? 뭐 많은 설명을 하면 안 듣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임팩트 있게 제가 I love you 아까 우리 저 정철영 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만 공용어이고 공용의 그 마음 있잖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I love you라는 사인 랭귀지를 인증샷으로 하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사인은 V도 하고 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도 하고 뭐 최고다 이렇게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제스처보다는 이왕 하는 거니까 그럼 정자세 찍고 두 번째 한 번은 이걸 하자 이제 이런 뜻이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국의 뭐 나름대로 이제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좀 약간 탑 클래스에 있는 분들에게 이 수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목사님 하신 것처럼 이게 영어로 I고 이게 L, love의 L이고 이게 U의 Y인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가 Y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이렇게 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합니다란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한번 이왕에 손톱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찍자.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것을 보는 농아인들이나 많은 장애인들이 봤을 때 우리 사회를, 우리 인류 문화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이 사랑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정치, 또 사랑의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저희 그 이제 관광 해설사가 있잖아요. 관광 해설사를 어디서 많이 보셨어? 관광 해설사를 수화 통역사를 관광 해설사를 고용을 했어요. 추가로. 그래서 농아인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농아인들이 제천에 관광 올 때 그들을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그렇죠. 뭐 수어로 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농아인협회 그 분들이 농아인들이 제천 관광을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예. 이병헌. 예, 저도 갑자기 이제 목사님 이병헌. 자료 이병헌. 예. 그럼 여러분들 영화 배우 이병헌. 이병헌 씨.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과 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병헌 씨 사진 딱 보자마자 이게 난 줄 알았어. 목사님이야. 웃음소리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멘트 치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좋아서 웃는 거야, 좋아서. 이건 뭐 비웃음은 아니 봐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경 벗으니까 이병헌이 되는군요. 아니, 저까지만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근데 이게 우리 이병헌 저 세계적인 배우죠. 이 배우하고도 했지만 제가 전도연 저 배우하고 이게 저 인증샷 할 때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사실은 이게 셀카 클로즈업 사진 잘 안 찍어요. 이게 배우들은 물론 준비가 됐을 땐 찍지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기부금을 우리 재천 씨에 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제 차 한잔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장애인들이 좀 힘이 되는 그런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겠냐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이 두 말 없이 저는 이런 거 원래 셀카 안 하는 거 아시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 보니 이렇게 말하시더니 딱 웃으면서 딱 해주시더라고요. 마치 저는 차라리 제가 준비가 안 됐어. 아주 그냥 뭐 그때 그 논밭을 다니면서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연 씨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 누구나 다 전도연이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서 멘트를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어떻게 다 보셨네요? 제 그 시장님과 대화하려고 몇 시간 동안 이 사진만 보는데 진짜 많이 찍어요. 저도 지금 그게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 그러니까 사진을 뭐 다시 해보진 못했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한 1,400여 분을 이렇게 본인 블로그에 1,450건 정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뭐 이게 정치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낙선하고 다시 이제 도전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뭐 이제 지역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지역의 현안을 이제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될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하고 다음 일정이 이제 바빠서 이제 막 그 찻집을 나가시는 순간인데 이거 인증샷 해야지. 왜냐하면 그래서 복도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뭐 후보님 후보님 이 장애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어린 마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리다는 건 이제 마음이 약한 어린 마음인데 딱 뭐라 했냐면 가장 낮은 자에게 힘을 주는 자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기업이나 큰 조직을 이끄는 분들은 대통령이 조금만 도와줘도 되지만 그렇죠. 이들은 옆에 있어만 줘도 큰 힘이 됩니다. 같이 하나만 찍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비서가 막 눈치를 보이는 거야. 시간이 없다 이거. 사진 찍는데 뭐 10분이 걸려. 사실 한 30초면 되잖아.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그 후보 시절이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도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돌아왔을 때 시간은 아랑곳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회적으로 약한 약자들에게 보내는 나의 사랑의 메시지를 찍는다는 자체에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아주 웃으면서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다른 사진은 그냥 사진만 올리기로 했는데 그날은 내가 글도 썼어요. 문재인의 내공 이래가지고 이 사람 삶 속에 이런 내공이 문장이 길더라고요. 네. 유독. 네, 책에도 냈습니다 제가. 저도 책을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낙연 우리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국무총리 시절에 제천을 오셨어요. 요게 이제 이 장면입니다. 이 사진. 이 뒤에 있는 꽃은 좋아합니다. 이게 찻집에 있는 찻집에 있는 복도에 서울 마포 쪽에 있는 지하에 있는 어느 찻집인데요. 제가 뭐 식당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이낙연 총리께서 국무총리 시절에 이제 지역에 그 일종의 성공한 기업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 뭐 옆에 충청북도에 부지사로 있던 분도 오시고 뭐 그 관계 장관도 오시고 쭉 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쨌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기념 촬영 딱 하는데 우선 정사진 하나 찍어놓고 뭐 국가 기록물이니까 잘 찍어야죠. 찍어놓고 제가 돌아서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파이팅 하는 대신에 이 사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신 장면을. 어떻게 잘 찾으셨어요? 설명해 주시는 장면. 제가 이거 이거 1,400장 제가 몇 시간을 이 정도 노력을 해야 인터뷰를 한다. 누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오늘? 자세가 돼 있잖아요. 자세가. 근데 이게 저는 왜냐면 이 사인 랭귀지를 갖고 인증샷을 하는 것은 그냥 그 사진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찍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공감하는 마음이 그 싫은데 억지로 막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한 명도 그동안 거부하지 않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이게 사실 처음에 할 땐 손이 잘 안 펴져요. 맞아요. 근데 안 된다고 막 그러면 제가 농담도 해요. 아유, 그래서 잘 안 되는 분은 정형외과 잠깐 들리시라고. 근데 그래도 농담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때 느꼈어요. 아,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표출하는 캠페인으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이낙연 대표님 이렇게 하신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웃고 계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게 그 힘이에요. 이게 그 힘. 예. 사랑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단어 아닌가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사랑의 장애인이 되는 거죠. 네. 그 김부겸 그 장관도 하고 정치인으로만 따지면 또 뭐 기업인들도 있고 뭐 문화예술인 뭐 다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제천 시민들이에요. 제천 시민들이 학생들,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 또 뭐 학부모 단체 또는 각 기관 뭐 행사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마지막 기념 촬영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 찍고 요거 하나만 합시다. 그 제천 시민이 전 인류 사회에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를 찍자. 맞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 갑자기 저희 아들 생각이 나서 시장님 이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맞아. 고등학생 우리 제천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진 끝나고 난 다음에 맞아요.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I love you sign 이렇게 사진 찍으신 그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쭉 하고 그 사진을 보내주니까 제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시민들의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2017년도 가을에 저희가 엑스포를 했어요.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했는데 전국에서 110만 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래 왔다가 저를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약속한 사람도 있지만 막 누가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부산의 서구에 어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단체로 버스로 왔는데 이근규 시장을 만나서 이거 찍어야 된다고. 진짜. 그럼. 인생 챌린지가 됐네요. 그런 셈이 됐죠.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이죠. 그분이 하여튼 수소문해서 우리가 이제 뭐 다 같이 손님 맞이해야죠. 근데 그래갖고서 모여가지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한방바이오산업 엑스포에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또 기념 촬영할 때도 우리도 이거 한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하자라고 한 것보다 거꾸로 이제 시민들이 이거 안 해요 하고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린 것도 아마 있어요. 왜냐하면 단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잠깐이나마 좀 더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천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사랑을 이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농아인들의 혹은 뭐 농아인이 폭넓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잖아요. 삶이 불편한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도시다. 이렇게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이거 블로그 좀 소개 좀 시켜줘. 카페. 네, 제가 그 다음 카페에 이근규와 함께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다음 카페 이근규와 함께. 그 이근규를 검색하면 그 이근규와 함께라고 하는 진행병. 근데 거기에서 그냥 찾으면 잘 안 나오고 거기 보면 그 앨범 중에서 사랑합니다.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사랑합니다. 캠페인해서 수화 그 릴레이. 그 블로그에 하나 앨범을 만들어놨어요. 계속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요새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어떤 주도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가 그러잖아요. 이 피가 멈추지 않는 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을 멈추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또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이 사회와 또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더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제가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많이 또 설명을 드리기 죄송합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좀 감동적이고 아까 진짜 농담 아니고 이런 I love sign 이 캠페인을 릴레이로 그다음에 캠페인으로 챌린지로 계속 이어가셨던 분은 사실 제가 농아인 수화를 배운 지 지금 37년 지나 38년째거든요. 처음 봬요. 그런가요? 아이고, 처음 봬요.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더 열심히 하실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유엔에 가서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뉴욕, 우리 동네. 하여튼 제가 이제 뭐 농아인 저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 꼭 이렇게 모시고 싶었던 것도 뭐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따 끝날 때 한번 여기서 인증샷을 한번 할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적인 얘기 또 하나만 하자면 SBS 서울 방송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당시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 창단 멤버인데요. SBS가 어디 있냐면 마포대교를 건너서 여의도에 왼쪽에는 LG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 있었고 오른쪽이 이제 태영그룹 본사인데 거기에서 처음에 SBS를 시작을 했어요. 태영그룹이 이제 SBS의 주 대주주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윤세영 그 사장님이 그때 이제 태영그룹은 회장인데 SBS 사장으로 처음에 지금은 SBS 회장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사장실을 제가 차장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마포대를 건너오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뭐 단순하게 따지면 1000만 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태영그룹 벽이 굉장히 크잖아요. 왼쪽에 쌍둥이도 있고 오른쪽에 이 벽에다가 연중 캠페인을 하나 걸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연중 캠페인은 뭐예요? 1년 내내 걸어놓는 거 아니에요. 뭘 걸었으면 좋겠다는 사내 공모를 하자. 그 슬로건은 공모하되 걸어놓으면 2 이상 가는 광고 효과가 어떻게 되죠? SBS 연중 캠페인.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제 1호 캠페인은 장애인을 하자. 그랬어요. 응? SBS 그렇죠. 민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에 그게? 90년도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진짜 오래된 얘기죠. 그때는 저 서류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에서 장애인은 탈락시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맞아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공존한 사회를 만들려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딱 8글자를 걸었어요. 딱 8글자. 많지도 않아요. 장애인을 가족처럼. 그 엄청나게 큰 현수막에 딱 8글자 딱 거니까 그렇죠. 마포 건너편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제가 지금도 눈물이 글썽하잖아요. 그걸 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 SBS에서 이제 그 사랑의 징검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방송 사상 최초로 만들죠. 그거 만들 때 임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광고가 안 붙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집집마다 만나서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요. 설득이 아니라 설명을 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가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첫째는 시간대는 로열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안 보는 시간대. 뭐 한 10시 전후, 아주 오전. 그 시간대.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이 400만이다. 10%다, 10%. 그럼 그 사람이 다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10%의 시청층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멤버십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익적 차원에서만 보아도 광고가 많이 붙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다양한 보장구, 휠체어, 또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많은 용품들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됐지만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거기다가 광고를 붙일 수 있고 그거를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스폰하면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프로그램 만드는 기본 경비는 나온다. 이걸 이제 수리타산을 해야지 이게 또 토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 말 된다. 어차피 그 시간대는 그렇죠. 광고 수입 없어도 되는 시간대야. 그냥 껴놓는 시간대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유열을 처음에 스카우트해서 했는데 저 그분도 잘했지만 많은 장애인 단체에서 자기들이 홍보하는 거야. 맞아. 우리가 주도하는 우리가 주인인 방송이 생겼다. 그래서 사랑의 징검다리가 대통령 표창까지 탑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저 대선 때 불려 나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건달 생활을 하는데 윤세영 사장이 전화가 왔어. 이 차장 예. 지금도 차장입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그래 알았어. 나 지금 어디 가는 줄 알았어. 어디 가신대요? 청와대 가는 길이야. 예, 청와대 가실 수 있지. 방송국 사장이 뭐. 근데 왜 그래? 왜 갑자기 저한테 전화니까 이 사람아. 그 사랑의 징검다리 그 프로그램이 대통령상을 타네. 그거 받으러 가는 거네. 그러니까 저 생각이 나서 전화를 딱 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눈물이 글썽거릴.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지체인 장애인 협회의 그 장기철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기철 회장님께서 그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해서 윤세영 사장에게 감사패를 또 가지고 일부러 오셨어요. 뭐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에 좀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뭐냐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숨기고 뭔가 무슨 뭐 천에 무슨 마치 무슨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회가 이제 건전한 사회로 가는데 좀 조그마하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데 일생을 다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그 공이 갑자기 저한테 오니까 어떤 목사님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방송 끝나면 또
제천시 농아인 협회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목사님 앞으로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이렇게 얘기를. 우선 그 사인 랭귀지를 쭉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제가 그 1,400여 장을요 한 2번 돌려봤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런 사람도 없겠지만 왜냐하면 너무 감동적이고 아니 왜 37, 8년을 내가 이 바닥에 있었는데 왜 이분을 이제서 알았지라고 하는 그런 죄송함도 있고 그리고 아니 이분이 상당히 큰 업적이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업적이고 숫자만 보더라도 기네스북감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잘 봤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뭐 잘 몰랐고 그리고 뭐 학산 이장님도 모르는데 뭐 제천 시장님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랐어요. 그리고 맨날 제가 있던 다른 어느 도시에 사회복지 관련 국장이랑 시장이랑 맨날 싸우고 막 그러기만 했지. 뭐 이런 잘 몰랐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관련된 분들 보면서 시장님 걸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고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는 나는 정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시장님 한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끝내준다. 네,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최고 끝내준다 말씀.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됐으니 이제 제가 저는 뭐 계속 숫자로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37년 넘고 38년째 수화를 배우고 그리고 전 딱 2년만 있으면 정식 전도사에서 현재 목사까지 활동이 2년 있으면 30년이 되는 얼굴은 되게 젊고 실제로 젊은데 30년 근속패를 2년 안에 받을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은 더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벌써 이렇게 오래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몇 년 전서부터 상당히 고민을 한 게 37, 8년을 쌓아온 제 경험과 경력과 제가 준비해온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 사회에 조금 기여가 되고 사회에 보탬이 좀 됐으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테두리 이것도 저에겐 테두리예요. 이 테두리가 좁다 뭐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되게 넓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이 교회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11조라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조를 내 인생의 삶의 11조를 이 사회에 좀 나누고 싶다. 그 기독교인으로서 뭐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주변 목사님들이나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세금부터 내세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든 정권이 누구든 나라의 곳간이 좀 쌓여 있어야 나라 일도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뭐 그렇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서는 면세 감세 쪽으로만 가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세금을 많이 내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합시다라는 게 제 어떤 근간의 그 마인드예요. 그렇다면은 저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목사로서 제대로 된 목사 찾기도 힘들고 드문데 제가 제대로 됐다 뭐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 근본 믿음의 바탕이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밝히는 이유도 나중에 몇 년 뒤에 봤더니 야 이철이 너 예전에 이근규 TV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변질됐더라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이걸 박제시켜 주세요. 오늘 아주 선언적으로 이렇게 딱 네네네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야 될 길을 제가 다 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럴 어떤 그릇도 안 되고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거길 차근차근 잘 밟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 사회의 0.0001%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어보고자 물론 우리 교회 쪽으로도 사실
제가 말씀은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은 농아인에 관련된 우리 한국 기독교 농아인에 관련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초 최대 뭐 이런 기록들을 제가 상당히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국내에서 사실 교회와 관련된 일이 상당히 많으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만큼 했으면은 내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뭔가 이런 꼭 장애인이나 농아인 꼭 이거 아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노하우, 아이디어, 경력, 경험들을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역사에 꼭 이름을 남기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한 페이지에 한 글자를 안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요.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 가운데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그렇게 순직하신 분들도 무명의 묘비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의 한 사람이어도 저는 전혀 상관없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도 기여하는 그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 제가 그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 이제 농아인과 교회의 그 사역을 돕는 차원에서 헌금을 하고 싶거나 뭐 후원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어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예, 안타깝게도 제가 여기에 두 가지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 연락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농아인 교회가 있고 농아인 관련 단체가 있어요. 수화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 각 시도 지부가 다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제천에는 농아인 교회는 없어요. 여기 농아인 교회가 없어요. 제천은 불모지야. 그럼 내 땅이네. 그렇게 하고 그 한국농아인협회 뭐 제천시 지부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그쪽을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예요. 전체 그 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 재정 자립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약하고 가장 적은 게 우리 농아인 관련 단체고 관련 그 모임입니다. 우리 농아인 교회도 물론 당연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곳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정기적이든 일회성이든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지금 저와 인터뷰한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의 관계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뉴욕 농아인교회만 조금이라도 관심 더 갖고 싶어 라고 그러면요. 그 페이스북에 뉴욕 농아인교회 한글로 치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검색을 좀 하세요. 검색 하나도 않고 어떻게 도와요? 여러분 거기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안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뭐 가끔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에 농아인 교회와 농아인 관련 단체들이 있다. 거기에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여 달라. 이것이 정말 가장 최대로 제가 반드시 꼭 너무 수식어가 맞나?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 뭐 우문현답이라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철희 목사님 오늘 이근규 TV에 이렇게 나와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제가 이제 이근규 TV의 속성상 뭐 종교나 특별히 다른 편향 때문이 아니라 농아인들을 섬기고 있는 특히 뭐 대한민국 어디에도 있겠지만 미국의 뉴욕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중심 도시 그 NY 거기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신 특히 설립하시고 이제 15년을 맞이한 이철희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또 특별히 제천의 외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은 다 외사촌 형제예요. 참 맞아요. 저희 그 학산에 있는 그 사촌들이요. 저랑 학렬이 똑같은 그 사촌들 다 근자 돌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저희 사촌이세요. 감사합니다. 사촌 형님이신 거예요. 우리 저기 학산에 근필이, 근조, 근목이, 근만이 형, 근태기 형 다 근자 돌림이시거든요. 그 전은희 씨, 제가 알고 저는 근규입니다. 저희 그 사촌 형님, 갑자기 형님이 되셨네.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제천이 뭐 어떻게 보면 제천이 낳은 그런 그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철희 목사님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저 정철영 이장님 유아밀리 행복마을 만들기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 마을에 또 농아인이 지금 살고 있어서 특별히 오늘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또 귀한 분을 만나서 초대석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뉴욕을 정말 빛나게 하고 있는 그럼으로써 또 한국을 더 빛나게 하는 우리 이철희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자 셋이서. 아니요, 너무 감동적인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